약 복용을 깜빡하셨다면 원래 드시던 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생각나시면 바로 드세요. 그런데 12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워 온다면 그냥 건너뛰세요. 깜빡하셨다고 그 다음날 약을 한 번에 2알을 드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연구하는 나온 시니어 TV의 아들 락장군입니다. 엄마 아빠 밤새 별거 없으셨죠? 어떻게 식사는 다들 잘 하셨나요? 오늘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주 보기만 하셔도 너무너무 행복해할 수 있는 미녀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바로 약사 박지연 선생님이시고요. 자,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약사 박지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있어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약물, 또 그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혈압약입니다. 이 혈압약은 참 국민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 중에 아마 안 드시는 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거 드시면 이거 평생 먹어야 되나요, 선생님? 네, 대부분은 평생 드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식습관을 조절을 하고 운동 관리 등을 통해서 혈압약을 중단하시게 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혈압약을 드셔야지만 혈압 조절이 되기 때문에 평생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혈압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간혹 나 이제 약을 그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다른 먹는 약들이 많은데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 생각하시고 임의로 그 약을 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혈압약을 드시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이 되는 겁니다. 약을 끊으시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게 되겠죠. 절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약을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혈압약은 언제 먹는 게 좋아요? 네, 혈압약은 보통 아침에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혈압은 기상하면 오전에 올라갔다가 저녁에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도 오전 시간대에 많이 발병하죠. 그리고 일부 혈압약에는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저녁에 드셨을 때 밤에 화장실을 가시느라 자주 깰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약을 챙겨 드시는 것보다 아침에 기상 후에 챙겨 드셨을 때 약을 덜 까먹고 잘 챙겨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혈압약은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일부 환자들에서는 저녁에도 혈압이 적절하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녁에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일부 혈압약이 저녁에 복용했을 때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더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알맞게 처방 받으시고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혈압약을 먹고 나면 자꾸 우리 엄마 아빠들 기운이 빠진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네. 근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혈압약을 드신 후에 지속적으로 약간 어지럽거나 피곤하시거나 속이 메스꺼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더 낮아지는 저혈압의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약을 변경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어지러운 증상이 자칫 낙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드실 때는 이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관찰하시며 복용하셔야 돼요. 이 혈압약을 깜빡하고 못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이걸 약을 또 챙겨서 먹는 게 좋을까요? 약 복용을 깜빡하셨다면 원래 드시던 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생각나시면 바로 드세요. 그런데 12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워 온다면 그냥 건너뛰세요. 깜빡하셨다고 그 다음날 약을 한 번에 2알을 드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꼭 이 12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혈압약은 하루에 한 번 드시도록 나왔고 그만큼 드셨을 때 하루 종일 약효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챙겨 드시는 기준을 12시간으로 나눠서 12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챙겨 드시는 게 맞고 12시간 지나버렸으면 건너뛰시는 게 맞아요. 네, 이 혈압약을 먹으면서 다른 약 또는 영양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같이 이렇게 섭취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종합 영양제나
오메가3 많이들 챙겨 드시죠? 이런 일반적인 수준의 영양제는 같이 드셔도 크게 신경 쓰실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칼륨이 많이 포함된 영양제의 경우에는 일부 혈압약과 같이 복용을 했을 때 우리 몸속의 칼륨 수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칼륨이 지나치게 되면 심장에게 부담을 주거나 우리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칼슘도 많이 드시죠? 고용량의 칼슘 제제는 혈압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함께 드실 경우에는 동시간에 복용하지 마시고 2-3시간 간격을 띄워서 복용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이뇨제와 함께 복용했을 때 체내 전해질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메가3는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약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혈압약이랑 함께 복용하실 때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지진 않은지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네, 지금까지 이 혈압약과 관련된 복용 방법이었고요. 네, 이어서 혈압약만큼이나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다는 바로 당뇨약입니다. 자, 선생님, 이 당뇨약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또 이거 먹어야 되는 건가요? 네, 대부분 당뇨약도 평생 드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당뇨 발병 초기에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당뇨가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고서는 적절하게 혈당 조절이 되지 않고 그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약을 드셔야 합니다. 약 복용을 하시는 동안에도 약에 의존하시기보다는 규칙적인 생활, 식습관 조절, 그리고 운동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당뇨약을 먹으면 이 신장이나 간에도 그렇게 안 좋다는데 맞나요? 신장과 간에 무리를 주긴 합니다. 신장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액 속에 그 혈당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서 신장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신기능이 약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당뇨약 자체가 간과 신장에서 대사가 되고 배설이 되면서 서로 영향을 더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당뇨약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잘 복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당뇨약을 먹었는데도 이 혈당이 계속해서 높아요. 또 이런 경우는 또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약이 맞지 않거나 제때 챙겨 드시지 않았거나 고열량의 식사를 하시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어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공복 혈당 수치가 130, 식후 2시간 혈당 수치는 18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당화혈색소라는 수치인데 이것은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주는 검사 항목입니다. 이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뇨 치료의 목표예요. 집에서는 간단히 자가혈당 측정기로 체크하실 텐데요. 식단이나 몸 컨디션에 따라 한 번씩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약이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약 변경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혈압도 없고 사실 당뇨도 없거든요. 네. 혈압과 당뇨 중에 어떤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질병은 당뇨입니다. 왜냐하면 당뇨는 수많은 합병증을 발생시켜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뇨가 있으시면 신장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고 하죠.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손, 발 저리는 증상, 심하시면은 손톱, 발톱에 무좀이 잘 발생한다던가 손끝, 발끝이 괴사가 되고 머리카락이나 시력에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망막 질환을 많이 갖고 계시죠. 이렇게 당뇨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는 혈압과 당뇨 중에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당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당뇨를 걸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유전의 힘이 더 큰가요? 아니면 이 식생활 습관에 대한 게 더 클까요?
둘 다 무시할 수 없어요.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은 더더구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집안에 당뇨 내력이 있다.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신다던가 고열량의 식사를 하신다던가 폭식을 하신다던가 이렇게 식습관이 좀 엉망이신 경우에는 당뇨의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아져요. 구독, 좋아요, 꾹! 그럼 다음으로는 바로 이제 고지혈증인데요. 이 고지혈증도 다른 약들과 마찬가지로 한번 복용을 시작하면 이 약도 어떻게 평생 먹어야 되는 건가요? 고지혈증 약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드시다가 중단을 하시게 되는 분들도 있고 용량을 점차적으로 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혈압, 당뇨, 그리고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혈중에서 높아지는 이 증상을 이상지질혈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가 3대 성인병입니다. 하나의 질환이 생기게 되면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다른 질환도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질환들은 꾸준히 관리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 이상지질혈증을 갖고 계세요.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동맥경화와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률이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음주나 흡연, 비만, 아니면 혈압과 당뇨와 같은 질환이 있은 경우 예방 차원으로도 권고되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꾸준하게 드셔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이 근육통이 생긴다는데 이 말도 사실인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 고지혈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근육통과 간 수치 상승입니다. 이 약은 간에서 분해되고 작용하기 때문에 간 세포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간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면은 혈액 중에 AST 그리고 ALT라는 간 효소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금방 회복이 되세요. 하지만 이 수치가 3배 이상 올라간다면 약을 변경하거나 중단을 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을 드시는 분들 대략 10에서 15% 정도에서는 근육통이나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지혈증 약을 언제 먹는 게 좋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지혈증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아지는 질환이라고 했었죠. 콜레스테롤은 주로 밤에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개발되었던 이 고지혈증 약은 저녁에 먹도록 나왔어요. 하지만 요즘은 약효의 작용 시간도 길고 아침에 약을 챙겨 드셨을 때 더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아침에 드시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근데 본인의 삶의 패턴이나 상태에 따라서 아침이나 저녁에 드시는 게 상관이 없을 수 있으니 복약 지도를 잘 들으시고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영양제랑도 같이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네,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즘 홍국살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홍국살을 많이 들어보시거나 실제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홍국살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지혈증 약을 드셨을 때 나타나는 효과랑 같은 효과죠. 따라서 약과 함께 드시게 되면 약을 더 많이 복용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근육통이 생기거나 이럴 위험률이 같이 덩달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 홍국살 많이 자주 드시는 건 좀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부 영양제에 비타민 B3,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B3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영양제를 드실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고함량 제품으로 나온 경우에는 이 나이아신이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을 같이 드시게 되면 주의하셔서 복용하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코엔자임 Q10이라고 코큐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산화 물질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건 챙겨 드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동안 이 코큐텐의 합성도 같이 좀 억제된다고 해요. 그래서 코큐텐을 따로 보충을 해주시면 근육통이나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코큐텐은 종합영양제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요즘은 고함량 제품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매하셔서 같이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 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